안녕하세요. 무조건 동아시아사 조성천입니다. 오늘이 이제 8번째네요. 네, 중국사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아편 전쟁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중국사는요, 하은주가 핸드폰을 충전하고 지난 유진남을 만나 수당을 받아 오송에 놀러 갔는데 갑자기 요금이 되려 원명청을 신중히 마셨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연도를 몇 개 살펴보면은 춘추정 시대를 진시황이 BC 221년에 통일하게 되죠. 중국 최초로 통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북조 시대가 439년부터 589, 439, 589. 북위가 화북을 통일한 439년부터 수가 전체를 통일한 589년을 남북조 시대라고 그러죠. 그리고 당나라가 618년부터 907년, 송나라가 북송, 남송을 합해서 960년부터 1279년입니다. 원나라 쿠빌라이가 1271년에 원나라를 세워서요. 1368년까지. 명나라는 1368년부터 1644년. 청나라는 누르하치가 1616년 후금을 세워서 신해혁명 1911년에 거쳐서 191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청나라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개항 전과 개항 후로 나눌 수 있죠. 이 전에는 개항 전까지 다뤘고요. 오늘부터는 개항 이후에 청나라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개항 이후의 청나라가 동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1840년 제1차 아편 전쟁으로부터 시작하는 개항 이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집중해서 다뤄봐야 될 문제예요. 청나라를 개항으로 이끈 제1차 아편 전쟁이 1840년에 일어납니다. 중국과 영국은 제한된 무역을 하고 있었죠. 공행을 통해서. 그런데 무역을 하다 보니까 영국이 계속 적자를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이 차나 도자기, 비단 같은 거 엄청 좋아했죠. 이런 게 이제 영국 상인이 사서 유럽으로 수출을 해서 계속 적자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했냐면은 아편을 갖다 파는 것이죠. 그래서 아편 중고자가 중국에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청나라에서 아편을 몰수해서 단속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걸 기화로 영국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거 바로 그 유명한 아편 전쟁을 합니다. 1840년에 아편 전쟁이 일어나서 1842년에 그 유명한 난징 조약이 체결됩니다. 난징 조약 굉장히 중요합니다. 1842년 난징 조약, 이것으로서 청나라가 드디어 개항을 하게 됩니다. 난징 조약을 통해서요. 방금 얘기했던 공행, 광저우에서 제한적으로 행해지던 공행 무역이 폐지되고요. 홍콩이 할양됩니다. 홍콩이 할양되고 상하이 등 5개 항구가 개항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불평등 조약을 1842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한번 개항을 알아보면요. 먼저 일본은요. 미국의 페리가 1853년 배를 끌고 와서 함포 외교 배를 끌고 와서 개항을 독촉해 가지고요. 1854년 다음 해인 1854년에 미일 화친 조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1854년 개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모다 하코다테를 개항하게 되고요. 그런데 일본은 특이한 게 조약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일 화친 조약이 1854년에 체결됐는데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 1858년 4년 후에 다시 한번 체결돼서 4개 항구가 추가 개항되는데 이때 이제 그 유명한 요코하마도 개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개항과 관련된 조약이 2개 있다는 것이죠. 미일 화친 조약 1854년,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 1858년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조선은요. 일본이 이렇게 미국한테 강제 개항을 당한 걸 거꾸로 조선에 그대로 응용해서 한 것이죠. 1875년 운요 사건을 일으켜서 1876년 그 유명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것이죠. 네. 강화도 조약을 체결해서 부산, 인천, 원산 3개 항구를 개항시킨 것이죠. 네. 그리고 베트남은요. 베트남은 프랑스가 개항을 시키는데 크리스토교 박해를 이유로 군대를 파견해서 제1차 사이공 조약 1862년에 제1차 사이공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선교의 자유를 획득합니다. 선교의 자유를 획득하는 조약이 중요해요. 베트남은요 1862년 제1차 사이공 조약에서 선교의 자유를 획득하고 개항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1842년 난징 조약으로 영국이 청나라를 개항시켰는데 막상 개항하고 보니까 별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명분을 만들어서 다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제2차 아편전쟁입니다. 에러우 사건을 구실로 제2차 아편전쟁을 일으켜가지고요. 이때 체결된 조약이 두 개 있습니다. 1858년에 텐진 조약이 체결됩니다. 1858년 텐진 조약은 왜 중요하냐면 이때 크리스토교, 기독교 포교가 인정되거든요. 1858년 텐진 조약. 그리고 이 다음에 2년 후에 베이징 조약이 1860년 체결되는데요. 이때는 영불 연합군이 북경까지 쳐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때 그 유명한 뭘 합니까? 원명원에 있던 국보 문화재를 모두 영국, 프랑스가 가져가 버리죠. 가져가고 원명원을 불태워버리죠. 이때가 바로 제2차 아편전쟁 이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북경까지 들어왔는데 이때 황제는 누구? 한풍제. 한풍제가 도망갔죠. 어디로요? 열하에 있는 피서산장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베이징 조약이 체결돼서 영국의 주룽반도를 할양했고요. 홍콩 섬을 마주보고 있는 데가 주룽반도예요. 주룽반도를 할양했고 러시아가 연해주를 할양받습니다. 러시아가 연해주를 할양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으로 이 청나라 이제 개항 후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태평천국운동이 드디어 일어납니다. 태평천국운동은 1851년부터 1864년까지 일어나는데요. 자칭 예수의 동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예수의 동생인 홍수전이 배상제회를 근거로 해가지고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멸만흥한 이런 구호로 봉기를 일으킵니다. 각 그 운동마다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요. 태평천국은 뭐라고요? 멸만흥한. 만주족을 멸망시키고 한족을 흥하게 하다. 멸만흥한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평천국운동은요 멸만흥한. 그래서 홍수전은 난징을 수도로 삼고 각종 개혁을 펼쳤는데요. 대표적인 게 천조전무제, 토지제도죠. 천조전무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땅을 이렇게 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1864년에 난이 진압당한 것이죠. 또 양무운동이 있었는데요. 양무운동은 1861년부터 청일전쟁이 시작된 1894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양무운동의 배경은 바로 이 태평천국운동을 진압한 이용장, 증국본 등이 이제 운동을 일으킨 것이죠. 그 내용은 바로 중체서용. 중체서용 중요합니다. 중국의 제도와 체제는 가만히 두고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자 이런 취지인 것이죠. 중체서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해군이 창설되고 그 유명한 북양해군, 북양해군이 창설되고요. 각종 무기 공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청일전쟁의 패배로 한계가 노출되고요. 참고로 이 양무운동이 시작될 때가 1861년인데 이때 바로 한풍제가 죽고 동치제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아서 제위에 오르게 되고 이때부터 그 유명한 서태후가
청나라를 갖고 놀게 됩니다. 네. 동치대가 네, 서태후의 아들이에요. 네. 동치대가 서태후 아들입니다. 그래서 서태후는 1861년부터 1908년 죽을 때까지 47년 동안을 중국을 쥐락펴락피고 마음대로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1898년에는 네, 캉유웨이 량치차오의 변법 자강운동이 일어납니다. 변법 자강운동 1898년. 1868년에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는데 이를 본따서 일어난 운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청나라의 변법 자강운동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갑신정변이 있습니다. 네. 네. 변법 자강운동은 네. 입헌군주제 개혁을 한 것이죠. 네. 일본이 한 것처럼 우리도 양무운동 이런 거 안 되겠다. 청일전쟁 패배 충격 때문에 네. 근본적으로 바꾸자 이런 개혁을 한 것인데 네. 서태후를 비롯한 보수개혁 때문에 100일 천하로 끝나게 됩니다. 네. 100일 동안 정권을 장악했다가 쫓겨난다는 것이죠. 네. 이때 보수적 대표가 서태후와 네. 위안스카이가 또 배신한 것이죠. 그래서 광서제가 유폐됩니다. 광서제가 유폐되고 네. 서태후 마음대로 이제 청나라를 주무르게 되는 것이죠. 네. 변법자강운동은 100일 만에 끝나서 100일 천하라고요. 좀 이따 볼 갑신정변은 네. 3일 만에 끝났다고 해서 3일 천하나 그러죠. 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네. 1899년에는 그 유명한 의화단 운동이 일어납니다. 네. 열강의 이권 침탈에 반발해서 최초의 산동지방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서태후가 네, 의회단을 일으켜서 네, 외국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청나라가 도와주죠. 그래서 의회단의 구호는 뭐예요? 부청멸양. 네, 청나라를 도와서 서양을 멸망시키다. 부청멸양.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태평천국은 뭐라고요? 멸만흥한. 네. 양무운동은요 중체서용. 네. 의하단은요 부청멸양. 네. 알아두셔야 돼요. 참고로 네. 또 네 글자로 이렇게 요약하는 게 몇 개 있는데요. 예전에 네. 남북조 시대 때 네. 북의 효문제가 한화 정책을 폈죠. 네. 선비족의 풍습을 버리고 한족을 받아들이면서 네. 호한융합. 호한융합. 오랑캐와 한족을 융합시키자. 호한융합을 이런 정책을 폈고요. 또 일본에서 네. 일본은 원래 종교가 뭡니까? 신도죠. 신도. 신도가 있었는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네. 불교와 신도를 결합시키려고 신불스팝 네, 이런 나옵니다. 네. 신불스팝 네. 신도와 불교를 결합시켰다. 그래서 도다이사 네. 세계 최대의 목조건 종물 도다이사의 하치만 신상을 건립하는 것이죠. 네. 절의 신상을 건립하는 것이죠. 네. 그게 바로 신불스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네 글자로 그 당시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딱 요약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의하단 운동은 부청멸양 이런 정신으로 운동이 일어났던 건데 네. 이때는 8개국 연합군이 네. 쳐들어옵니다. 북경으로. 그래서 8개국에 이미 일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굴욕적인 신축조약을 체결합니다. 왜 굴욕적이냐면 신축조약 체결로 네. 군대가 외국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하게 된 것입니다. 외국 군대가 자국 수도에 주둔하면은 그 나라는 이미 뭐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바로 이 신축조약입니다. 네. 외국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하게 되는 게 신축조약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911년. 1911년이 신의 년이기 때문에 네, 신의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신의 혁명입니다. 네. 청정부가 이렇게 재정이 어렵고 하니까 철도 국유화를 하려고 한 것이죠. 이에 반발해서 네, 철도를 파괴하고 청주를 타도하려는 운동이 나왔고 이게 바로 네, 1911년 10월 10일 쌍십절이라고 합니다. 10월 10일 날 우창에서 봉기가 일어납니다. 우창 봉기. 네.
지금은 우창이 없어요. 지금 우창, 한양, 한국 합쳐져서 우한이 됐습니다. 지금은 우한이 됐고 그때 1911년 10월 10일에는 우창에서 봉기가 일어나서 10월 10일 날 이 10월 10일은요, 지금 대만에 위치한 중화민국의 국경일입니다. 바로 신해혁명이 10월 10일 날 일어났기 때문에 대만의 국경일이고요. 지금 중국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은요, 10월 1일, 1949년 10월 1일 설립됐기 때문에 10월 1일이 국경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해혁명이 1911년 10월 10일 일어나서요. 1912년에 아시아 최초의 공화제 국가 중화민국이 설립된 것입니다. 신해혁명이 1911년 일어났지만 바로 망한 건 아니고 1912년에 망한 이유는요. 왜냐면요. 바로 그 위안스카이가 혁명파가 아직 힘이 없잖아요. 신해혁명은 일으켰지만 아직 힘이 없죠. 힘은 베이징 정부에 있는 위안스카이가 갖고 있었죠. 그래서 순원이 어떻게 위안스카이랑 협상을 하냐면 내가 임시 대총통을 너한테 물려줄게. 이런 조건으로 청나라가 1912년 멸망한 것입니다.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는 선통제 푸이죠. 그리고 이때 신혁명이 일어나자 외몽골, 몽골은 지금 현재 몽골 공화국인 외몽골과 중국의 하나의 자치구인 내몽골이 있죠. 이때 외몽골에서 자치선언을 하게 됩니다. 신혁명 발발한 이후에요.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일본과 다른 나라 한번 근대적 기억을 보면요. 일본은요, 그 유명한 메이지 유신이 1868년에 있게 됩니다. 1868 메이지 유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을 빼면 말할 게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에도마쿠 1603년에 도쿠가 이에야스가 에도 동경에 지금 막부를 세워서 260년께 통치하다가 그래서 지금까지 천황은 의미 없는 존재였죠. 실권이 없고 다 쇼군 도쿠가와 그 가문의 쇼군이 정권을 갖고 있었는데 메이주신이란 1868년 바로 전에 1867년에 대정봉안이라고 합니다. 대정봉안. 권력을 천황에게 갖다 바칩니다. 쇼군이. 막부의 쇼군이 권력을 이제 천황한테 갖다 바치는 게 1867년에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메이지 유신이 1868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막부 체제는 뭐예요? 지방 분권 체제였죠. 막부 체제는 각 번의 영주한테 권력을 나눠줬던 건데 이제 메이지 유신으로 중앙 집권 국가가 되는 것이죠. 모든 권력을 이제 천황한테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요. 메이지 유신 때 그 유명한 패번치현이랍니다. 패번치현, 번을 패하고 현으로 바꾼다. 패번치현. 그 전에는요, 막부 시대 때는 봉건제가 실시되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번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베 있죠, 아베 수상의 고향은 조슈번이었습니다. 조슈번이 일본 근대에서 가장 중요한 번입니다. 조슈번. 여기서 근대 일본을 만든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안중근 열사가 저격한 이토 히로부미도 바로 여기 조슈번 출신입니다. 조슈번. 우리 민족을 침탈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조슈번에서 나왔고 조슈번 이렇게 번이었는데 이때 메이지 유신 때 현으로 이름을 바꿨다 그랬죠? 바로 야마구치 현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조슈번이 야마구치 현 이런 식으로 번이 현으로 바뀐 걸 패번치현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도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패번치현. 그리고 메이지 유신 때 신분제를 폐지하고 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쿠라 사절단을 미국과 유럽에 파견하는데 이때가 1871년입니다. 이 메이지 유신이 있고 나서 1870년대에서 1880년에 걸쳐 일본의 자유민권운동이 일어납니다. 자유민권운동. 그래서 헌법을 만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회를 설치해라. 헌법을 만들어라.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메이지 헌법이 1889년에 제정됩니다.
1889년에 메이전법이 제정됐는데 기본적으로는 입헌군주제인데 영국의 입헌군주제는 뭐예요?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수상이 알아서 하는 건데 이때 메이주 시내에서 만들어진 입헌군주제는 약간 틀린 게 천황이 군 통수권과 입헌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형태의 입헌군주제가 메이전법으로 제정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조선의 근대적 개혁을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요. 통리기무함이 설치되죠. 통리기무함. 개혁을 추진하는 전담기구로 통리기무함이 설치되고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설치되고요. 각종 사절단이 파견되는데요. 일본에 파견되는 사절단은요. 수신사로 합니다. 수신사. 청나라는요. 영선사. 청나라는 그전에는 뭘 보냈어요? 연행사를 보냈죠. 연행사. 그래서 박지원이 갔다 온 거죠. 연행사. 근데 개항 이후에는요. 영선사. 그리고 미국에는 보빙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이 틀리기 때문에. 개항 이후에 일본에 보낸 사절은요. 수신사. 청나라는요. 영선사. 미국에는요. 보빙사입니다. 1882년에는 그 유명한 임오군란이 일어나죠. 90군대가 처우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켜가지고요. 잠시 대원군이 집권했으나 대원군이 청나라에 납치돼서 가고요. 제물포 조약이 체결됩니다. 제물포 조약이 바로 그래서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이 주둔하게 되는 게 바로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는 것이고요. 이때 이제 그 제물포 조약의 내용 중에 일본에 사죄의 의미로 사절단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김옥균, 박영효 이런 사람들이 간 것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머리 쓴 것입니다. 이때 일본의 그 유명했던 후쿠자와 유키치, 후쿠자와 유키치를 만나게 해서 그런 사상을 친일적인 사상, 물론 뭐 개화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상을 이 사절단으로 온 사람들한테 주입시킨 거죠. 그래서 2년 후인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1884년 갑신정변이요.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급진개혁파가 난을 일으켰는데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3일 만에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일천하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갑신정변 영향으로 텐진 조약이 1885년에 체결되는데 이 텐진 조약 내용이 뭡니까? 군대를 철병시키고 향후 조선의 군대를 출병하려면은 상대방에게 통질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1894년에 갑오 농민운동이 일어났는데 조선이 진압을 못하니까 청나라에 군대를 파견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러니까 청나라가 오니까 일본도 같이 온 것이죠. 그래서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 때문에 청나라 일본이 왔다가 뭘 합니까? 청해전쟁을 일으킵니다. 1894년 청해전쟁의 원인이 된 게 바로 이 텐진 조약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1884년에는 뭐가 일어나면은 베트남이 있죠. 베트남의 종주권을 두고 프랑스와 청나라가 싸우게 됩니다. 청불전쟁이 일어납니다.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해에 청나라와 프랑스가 베트남의 종주권을 두고 청불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당연히 청나라가 지죠. 그래서 종주권이 프랑스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다음에는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청일전쟁은 뭐예요? 청일전쟁은 조선의 종주권을 두고 일본과 청나라가 싸워서 일본이 이긴 전쟁이고 러일전쟁은요 1904년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의 종주권을 두고 싸워서 일본이 이긴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제 조선은 끝장내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는 청일전쟁부터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